안녕하십니까, 김병기 강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부분이요, 일시 3일차의 Part 2 부분이 되겠습니다. Part 2의 답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은 답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답을 딱 맞춰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의 답변들이 정답으로 제시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첫 번째 문제로 다루게 될 부분이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음원을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Number 13. Shouldn't we consider hiring the more experienced applicants? Shouldn't we consider hiring the more experienced applicants? 자, 일단 일반 의문은 초반의 선호 단어의 내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이제 그 부분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도 일반 의문이고요. 자, 그리고 일반 의문은 제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긍정의 형태로 시작이 되느냐, 부정의 형태로 시작되느냐, 그거 너무 의식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으로 묻든 부정으로 묻든 기면 예스고 아니면 노인 겁니다. 일반 의문 자체가 가부 중심의 질문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동사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 늘 상기하시면서 청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We consider hiring,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채용을 고려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 채용 고려에 대한 여부를 묻는 것이 자, 질문의 요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Shouldn't we consider hiring the more experienced applicants? 자, shouldn't we consider hiring the more experienced applicants?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더 많은 경력을 지니고 있는 지원자들이죠. The more experienced applicants라는 말은요. 자, 그럼 이어서 선택지 A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Yes, but I'm in no position to decide that. 자, 일단 yes라고 답했죠. Yes. yes라고 답했으면 채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Yes, but I'm in no position. 근데요, Yes, but I'm in no position. but I'm in no posi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진 않아요. 제가 그러한 직책에 있질 않습니다. Yes, but I'm in no position to decide that. To decide that이라고 얘기했죠. 채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책을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라는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조건적 긍정 답변, 조건적 부정 답변. 네, 형태가 정답의 출제 비중으로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Yes, but. 그죠? 자, yes, if. 자, no, but. No, if. 자, 이런 형태들이 대표적인 조건적 긍정, 제한적 긍정, 예, 뭐 제한적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대표적인 정답 형태들이에요.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A고요. 자, 이어서 B로 갑니다. B. No, it could be a valuable experience for you. 자, 일단 문두에 No, no라고 얘기했잖아요. no라고 얘기했으면 질문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채용 고려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가부 중심의 질문이었잖아요. 그런데 no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채용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정 답변인 겁니다. 일반 의문은 긍정 형태로 묻든 부정 형태로 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로 묻든 가부 중심의 질문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긍정의 형태로 묻든 부정의 형태로 묻든 yes면 기인 거고 no면은 아닌 거예요.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채용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정 답변으로서 no를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런데 yes, no라는 1차 답변만 듣고서는요, 우리가 이게 정답일지 오답일지는 yes, no라는 1차 답변에서 판가름이 나지를 않아요. 중요한 거는 yes, no라는 1차 답변 이후에 부연 설명이 등장을 할 것인데 그 부연 설명의 내용이 yes, no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서 정답이냐 오답이냐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럼 뒤이은 내용 들어볼게요. it could be a valuable experience for you. It could be a valuable experience for you 라고 얘기했습니다. valuable은 소중하고 귀한 것을 뜻하는 형용사죠. 그래서 it could be a valuable experience for you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당신한테 귀한 경험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채용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no라는 부정 답변의 내용과 연계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일단 B는 오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뒤에 내용을 미처 다 듣고 이해를 못했네. 자, 그랬을 경우에 또 여러분들이 그냥 손 놓고 물러나시면 안 되잖아요. 파트에 정형화된 오답 패턴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동일어휘 함정, 유사발음어휘 함정, 연상어휘 함정.
예, 물론 그것 외에도 몇 가지 더 정형화된 오답 패턴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정형화된 오답 패턴 3가지를 제가 지금 언급을 한 건데요. 자, 질문에 여러분들 experience 나왔잖아요. 경험 많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던 부분에 experience 나왔잖아요. 실제로는 발음이 좀 달라야 되겠지만 귀로 들리는 여러분들의 귀로 들리는 발음은 거의 experience로 똑같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유사 발음 어휘 함정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귀에 들릴 때는 동일 어휘 함정인 거죠. 예. 자, 그래서 뒤의 내용을 놓치셨다 하더라도 이게 오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 단서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자, B를 예, 오답으로 예,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C로 갈게요. C. I was very impressed with her work experience. I was very impressed with her work experience. 자, I was very impressed라고 얘기했습니다. impressed는 감명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 was very impressed는 감명받았다는 얘기인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뭐에 대해 감명받았습니까? I was very impressed with her work experience. with her work experience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with her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이렇게 발음이 붙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발음이 붙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with her work experience 이렇게 발음이 붙어가야지 with her 자꾸 이렇게 떼서 발음하지 마시고요. 자, 그녀의 직장 경력에 감명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내용적으로 채용 고려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부에 따른 답변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오답이죠. 자, 두 번째 질문에 여자가 등장한 적이 없는데 her이라는 대명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파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정형화된 오답인데요. 질문에 특정한 남자나 여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택지에 he라든가 she라든가 주격 인칭 대명사 he나 she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목적격 인칭 대명사 him이나 her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소유격을 나타내는 소유격 대명사인 뭐 his나 her이 나온다든가 자, 이러면 정답으로 보기가 어렵겠죠. 질문에 나온 적도 없는 사람을 갖다 대명사로 받는 것은 일단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명사 오류 부분도 파트2의 오답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패턴화된 오답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은 with her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오답이 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잡아내셨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C도 오답으로 속아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다시 한번 A가 정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는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원 들어보실게요. Number 14. Would you like me to complete the marketing report today, or can it wait until tomorrow? Would you like me to complete the marketing report today, or can it wait until tomorrow? 참 질문이 길어요. 다 듣다가는 환갑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질문이고 또 질문이 듣다 보면은 길어지면서 좀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듣다 보면 딱 여기서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질문이 좀 길긴 한데 저는 이걸 축지법을 써서 조금 짧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제가 이미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Do you want me to? 동사원형. 자, would you like me to? 동사원형. 자, 얘네들은 뭐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어서 전체적인 의미로 이렇게 엮어서 생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패턴 자체를 하나의 단어처럼 그냥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누군가가 Do you want me to? Would you like me to?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묻는 그러한 질문이구나 라는 걸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이 표현 자체를 하나의 단어처럼 익히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어민이 이 문제를 읽어줄 때 원어민이 문제를 읽어주는 그 속도를 따라가면서 그 속도하고 동일하게 얘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말이 길어지는데 단어 하나하나 잡으면서 이게 이런 의미이지 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잡아서 자꾸 이렇게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원어민이 언급하는 문제의 속도는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일일이 이거 단어 하나 잡아가지고 막 전체 내용을 갖다가 엮어서 막 작업하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원어민이 읽어주는 속도 못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은 이미 문제를 다 읽어줬는데 나는 여기서 어버버버 거리고 있는 거예요. 원어민은 문제 다 읽고 막 선택지 A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난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여기서 버벅거리고 있고
그럼 막 선택지 지나가고 또 불러주고 그러다 보면 답답하죠. 공허하죠. 여기가 어딘가, 난 뭐 하고 있나, 엄마 보고 싶고 뭐 이런 상황 되면서 문제 당연히 못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질문이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었어. 제가 이제 무기명인데 너무 슬픈 일이긴 한데 그래도 좀 냉정하게 비판을 하면 질문이 조금만 길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면서 결국에는 선택지 들어야 될 타이밍도 다 놓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문제 이해 못하고 선택지 제대로 못 알아듣고 당연히 그냥 찍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더 신기한 게 그냥 또 못 알아들었으면 결국 아무거나 찍고 바로 다음 문제 들어가서 다음 문제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선택지도 놓쳤는데 또 선택지도 많이 못 알아들었는데 또 그 와중에 찍을 때 고민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찍을 땐 바로 그냥 마음 편하게 찍으세요. 예,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part 같은 경우는 B 아니면 C를 주로 집중적으로 좀 찍는 편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시험 외적인 정보로서 보탬이 된다면 뭐 저야 뭐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각설하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Would you like me to가 친숙합니다. 그러니까 Would you like me to 들었을 때 당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라는 의미가 그냥 단어 하나 들었을 때처럼 바로 이해가 돼요. Would you like me to complete the marketing report today? 자,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이 읽어주는 속도에 뒤처지지 않은 상태에서 complete라는 말과 report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 내가 오늘 마케팅 보고서 작성하기를 원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원어민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그 뒤이어서 나오는 문장 하나 더 듣고 이해하는 거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Or can it wait until tomorrow? 자, 뒤이어서 나온 내용은 Can it wait until tomorrow? Wait until tomorrow에 초점 맞추면서 문맥 맞춰주면 되죠. 보고서가 작성되기를 내일까지 기다려줄 수는 있는 거냐.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택 의문문에서 두 번째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셨다라고 했을 땐 당황하지 말고 그냥 not으로 생각하세요. not or not.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너 내가 오늘 마케팅 보고서를 다 작성하기를 원해? 아니면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 라는 내용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내가 굳이 오늘 마케팅 보고서를 다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문제 파악에 지장 없고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을 맞춰내는데 필요한 모든 미천들은 다 여러분들이 선택 의문에서 다 갖추신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의 내용을 한번 저와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A 들어갑니다. A. Because we're short-staffed. Because we're short-staffed. 자, because라는 접속사에서 이미 오답이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because가 들어가게 되면 why question에 적합한 답변 형태라는 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답으로 소거하시면 되고요. 자, 뒤쪽에 short-staffed라는 말이 오답으로 제시된 표현이기는 한데 그냥 버리고 가시기엔 좀 아까워요. 예, short-staffed는 꼭 알아두셔야 될 표현이거든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short라는 말 대신에 under를 써도 돼요. under. UNDER, under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understaffed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 의미는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A는 오답으로 섞어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B로 갑니다. B. I'll need it by the end of the day. I'll need it by the end of the day. I'll need it by the end of the day. 내가 그 보고서가 필요할 것 같네요. By the end of the day. The end of the day라는 말을 직역하면 오늘이라는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오늘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이 끝나는 시점은 밤 12시죠. 밤 12시. 예, 그런데 회사에 밤 12시까지 있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특별히 뭐 야근하지 않는 한, 그죠? 예,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한다면 회사에서의 the end of the day라는 것은 결국에는 회사에서의 하루가 끝나는 시간은 바로 퇴근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익에서 by the end of the day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퇴근할 때까지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오늘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B는 I'll need it by the end of the day. 제가 오늘 퇴근 전까지 그 보고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오늘 보고서 다 작성해야 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이제 택이라는 거죠. today라는 말을요. 오늘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today라는 말을 풀어서 the end of the day라는 말로 이렇게 paraphrasing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I've already reported to him. I've already reported to him. I've already reported to him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미 벌써 그한테 보고를 했어요 라는 내용인데, 자, 글쎄요. 일단 여러분들 내용적으로 오답이라는 거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앞서서도 무슨 말씀드렸죠? 대명사 오류라는 오답 패턴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질문에서 특정한 남자가 언급된 적이 없는데 힘이라는 대명사가 나올 이유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내용을 이해해서 여러분들 이거 내용적으로 오답이네라고 판단하셨어도 잘하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를 못했는데 힘이라는 대명사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어떤 남자가 나온 적이 없는데 힘이라는 대명사가 나왔네? 그럼 이거는 오답이네. 대명사 오류니까 이거는 오답으로 속아내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굉장히 잘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에 나와 있는 report는 보고서를 뜻하는 명사고요. 선택지 C에 나와 있는 report은 보고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동사로 쓰인 reported예요. 자, 그래서 유사 발음 어휘 함정이 또한 추가되어 있는, 그러한 함정이 또 추가되어 있는 오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는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음원 들어보실게요. Number 20. Do you happen to know the current exchange rate for Canadian dollars to euros? Do you happen to know the current exchange rate for Canadian dollars to euros? 자, 일단 제가 happen to 동사 원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happen to 동사 원형은요, 우연찮게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happen to know 하게 되면 우연찮게 아세요. 다시 말해서 혹시 아십니까 정도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일반 의문이잖아요. 가부중심의 질문입니다. 결국에는 알아 몰라 이걸 물어보는 질문인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약간의 데이터를 더 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뭘 아는지 혹은 무엇을 모르는지, 그 무엇을에 해당되는 6가지 알아두시면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죠. 문제를 풀 수 있는 완벽한 다 미천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잘 잡아 들으셔야 돼요. Do you happen to know the current exchange rate? exchange rate죠. 환율이에요, 환율. current이 붙었으니까 지금 현재의 환율을 말하는 거네요. Do you happen to know the current exchange rate for Canadian dollars to euros? 카나다 달러, 그죠? 유로화에 대한 카나다 달러의 환율을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뒤에 캐나디언 들으셨으면 됐고 유로 들으셨으면 돼요. 나 뒤에 내용까지 완벽하게 못 잡았는데 괜찮아요. 예. 정확하게 잡으면 이제 캐나디언 달러스 to 유로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유로화에 대한 캐나다의 환율, 현재의 환율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런 내용인데 여기까지만 잡아서 이해하셨어도 충분합니다. 자, 지금 현재 환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A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Yes, I can get you some change. Yes, I can get you some chang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Yes라고 얘기했으니까는 환율을 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도 자, 현재 환율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내용에 부합하는 관련된 그런 부연 설명이 나왔을까요? Yes, I can get you some change. 근데 굉장히 좀 구수하게 영어를 하네요. 원어민도 이렇게 구수하게 할 수 있군요, 영어를. Yes, I can get you some change. I can get you something 하게 되면 당신한테 something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뒤에 나오는 그 something에 해당하는 대상이 바로 some change예요. some change.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잔돈이거든요. 이 change를 갖다가 명사로 쓰게 되면 잔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잔돈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현재 환율을 한다라는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오답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exchange rate이 나왔죠. exchange의 일부 change하고 같은 단어인 change를 데려다가 놨잖아요. 선택지 A에다가. 제가 앞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분적인 동일어휘 함정이 있을 수 있다. 부분적인 유사발음 어휘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질문에 나와 있는 특정한 어휘에 일부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선택지에다가 제시하고 함정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 동일어휘 함정, 부분적 유사발음 어휘 함정이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자, 내용적으로 오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적 동일어휘 함정이 포함된 오답입니다. 그래서 A는 오답으로 쏟아내시고요. 자, 이어서 B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B로 들어가요. B. Let me look it up. Let me look it up. Let me look it up이 무슨 얘기예요? 이 look up이라는 말이요. 결국엔 체크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뭔가를 꼼꼼하게 찾아보고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let me look it up 하게 되면은 let me look it up 하게 되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 let me check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리고 let me look it up, let me check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모르니까 찾아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넓은 그림으로 보면은 결국에 뭐예요? 아는 바가 없어요. I don't know예요. I don't know.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환율에 대해서 아는 거 알고 계세요? 물었더니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 얘기인즉슨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선택지 C로 갑니다. C. The current interest rate is very low. The current interest rate is very low. Current interest rate is very low라고 얘기했어요. 현재 이자율이죠. interest rate라고 얘기하면 이자율, 금리예요. 그러니까 현재 금리가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인데 금리하고 환율은 상관이 없는데 자, 단지 질문에 나와 있는 current하고 rate라는 이 두 단어가 반복적으로 중복해서 제시가 되고 있죠. 뭐 전형적인 동일어의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조금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그 current하고 interest를 따로 떼서 발음한 게 아니라 이게 모음으로 시작한 단어라서 연음이 나죠. 그래서 current interest가 아니라 current interest 이런 식으로 발음이 붙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The current interest rate is very low. 그렇죠? The current interest rate is very low. 예, 그래서 아마 이 current하고 interest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current, rate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돼서 귀에 들렸다. 그러면은 내용을 파악하셨든 못 하셨든 간에 자, 일단 동일어의 함정이 포함된 오답이겠구나 하고 오답으로 역시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됩니다. 자, 20번 문제 정답은 B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때 let me look it up이라는 새로운 표현 나왔는데 새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let me check을 갖다가 아까는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let me check하고 let me look it up 같이 묶어서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이어서 우리가 다뤄보게 될 문제가 2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음원부터 들어보실게요. Number 27. Would you rather have a meeting here or in my office? Would you rather have a meeting here or in my office? 선택 의문이죠. 끝부분에서 here or in my office라고 언급한 부분을 통해서 선택 의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아니면 제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이죠. 선택 의문문에서는 A or B라고 언급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선택 의문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here 앞쪽에 나와 있는 그리 어렵지 않았던 단어, 회의를 뜻하는 meeting까지 뭐 잡아 들으셨다면 뭐 금상첨화지요. 회의 장소로서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사무실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임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팅까지 잡아 들으셨으면 금상첨화죠. 뭐 많은 분들이 미팅이란 단어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다 잡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근데 최악의 경우 나는 미팅도 놓쳤어요. 괜찮아요. 좌절하지 마시고 here or in my office만 잡으셨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앞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Would you rather have a meeting? Would you rather have a meeting? Would you rather have a meeting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rather이라는 말은 오히려 차라리 다소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부사어인데 자, 미국 사람은 rather이라고 발음하고요. 영국 사람은 A의 아 발음이 강하고 받침의 R 발음이 죽어서 영국 사람이 발음할 때는 rather이 아니라 rather 이렇게 발음하는 것으로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would you rather have a meeting이 아니라 would you rather have a meeting 이렇게 가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부사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뭐 파악을 하지 않으셔도 전체적인 어떤 문장의 내용,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선택지 내용 들어볼게요. Would you rather have a meeting here or in my office? 자, A 들어갑니다. A. Yes, I prefer a window seat. Yes, I prefer a window seat. 자, 일단 선택 의문문에서는요, yes, no라는 긍정 혹은 부정의 1차 답변이 나오게 되면 오답으로 소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택 의문문에서 yes나 no라는 답변이 못 나오는 것은 아닌데 사실 둘 중에 하나 택이라고 얘기하는 질문이다 보니까 yes나 no라는 1차 답변이 사실상 나오면서 이런 답변들이 나오면서 정답이 제시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의문문에서 yes나 no라는 1차 답변이 나오게 되면 오답으로 소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A번에서 yes라는 답변 나왔을 때 바로 오답으로 여러분들 솎아내셨으면 아주 잘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은 내용은요.
Yes, I prefer a window seat. I prefer a window seat이라고 얘기했죠. prefer이라고 얘기하면 선호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prefer 이러는데요. 이 prefer이라는 동사는 강세가 이 끝부분에 있어요. FE에 있어요. E. 그래서 prefer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prefer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읽지 마시고요. prefer 그렇죠. 이렇게 끝이 있어요. I prefer a window seat 이렇게 끝을 좀 세게 읽어주시는 게 좋고요. 세게 읽다 보면은 이 prefer이라는 발음이 의외로 잘 못 알아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prefer처럼 들리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반사예요. 그래서 이 prefer이라는 동사의 발음 prefer 이렇게 읽어주시고 prefer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귀에 들릴 때 prefer 이렇게 prefer로 들리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prefer이라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데 알아들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I prefer a window seat이라고 얘기하면 창가 쪽 자리를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오답이죠. 오답인데 오답으로 등장한 표현이기는 한데 그래도 버리고 가기엔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I prefer a window seat 창가 쪽 자리를 저는 선호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 통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예전에 이제 그 선택의문에서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 있었죠. 창가 쪽 자리를 원하세요? 아니면 복도 쪽 자리를 원하세요? 기내 좌석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문이 자주 등장을 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들을 수 있을 법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복도 쪽 자리도 알아두시는 게 좋죠. on aisle seat 하고 이렇게 나와요. aisle seat. 그러니까 복도 쪽 자리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A는 오답으로 솎아내시고 자, 바로 B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B 들어갑니다. B. It's up to you. It's up to you. It's up to you 하게 되면 당신한테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택권을 내가 아닌 질문자한테 다시 되넘기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당신이 선택하세요. 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B, It's up to you가 되겠습니다. 선택 의문문에 있어서 답변의 형태는 사실 다양하죠. A or B라고 얘기했을 때 A나 B 둘 중에 하나 택일 해서 정답을 제시하는 답변도 기본적인 답변으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자, 이렇게 좀 허를 찌르는 그러한 답변들은 좀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물론 지금 답변 It's up to you처럼요. 선택권을 상대방한테 넘기는 그런 내용의 답변들도요. 선택 의문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되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권을 상대방한테 넘기겠다라는 의미의 표현은요. It's up to you도 있지만은요. It's up to you가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I'll leave it up to you.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I'll leave it up to you. leave it up to you. 제가 up을 빼먹었네요. 자, 그래서 상세한 의미는 선택권을 당신한테 남겨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it's up to you 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의미는 상대방한테 선택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의미인 거는 뭐 일맥상통하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suit yourself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suit yourself. suit라는 말이 이제 동사로 쓰이면 어디에 잘 어울리거나 어디에 딱 들어맞다라는 얘기니까 suit yourself라고 얘기하면은 당신한테 맞추세요. 다시 말해서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라는 얘기죠. 그래서 it's up to you, I'll leave it up to you, suit yourself 이런 답변들이 일단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내용의 주요 표현들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의문문의 뭐 기본적인 답변 형태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A, B 둘 중에 하나 택이라는 답변일 텐데요. 그런 답변은 이제 원칙 기본적인 답변이니까 우리가 건너뛰고 조금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답변의 범주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를 알고 선택 의문에 대비하자라는 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다 좋거나 둘 다 싫거나 이런 답변도 나올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좋다라고 얘기할 땐 either이라는 말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 다 싫다라고 얘기할 땐 neither이라는 말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neither과 either 중에서는 either 쪽에 좀 더 비중이 높아요. 정답으로 제시되는 비중이. 자, 그리고 둘 중에 어느 쪽이든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죠. 자, I have no preference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preference가 기호도라든가 취향이나 선호도를 뜻하는 말이니까 I have no preference라고 얘기하면 나는 뭐 취향도 없고 특정하게 선호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A가 됐든 B가 됐든 나한테는 뭐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답변이죠.
그러니까 이덜의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I don't care. 자, A가 됐든 B가 됐든 나는 신경 쓰지 않아요. 다 좋아요. 자, it doesn't matter. 자, 어느 쪽이든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런 답변들도 전부 다 either 쪽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whichever이나 whatever 같은 이런 말을 써서 뭐 whichever would be fine. would be fine. whatever would be fine. 자, 무엇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다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답변들도 여러분들이 either 쪽의 답변으로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직접적으로 아예 대놓고 얘기할 수도 있죠. 예, I like both. 아니, 나 둘 다 좋아요.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either 쪽의 답변이라는 거 정리해서 좀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선택 의문의 답변을 정답으로 놓치지 않고 정답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언급했었던 답변의 형태인데요. 선택 의문에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A냐 B냐 택일해달라고 하는 질문인데 글쎄 상황마다 달라서 A다 B다 둘 중에 하나만 딱 잘라서 단언할 수가 없네 라는 그런 부류의 답변이에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마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it depends on something. 그죠? 예. 뭐 구체적으로 뭐에 따라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it depends on something의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접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요 정도 예, 간략하게만 얘기한다면 it depends 그죠?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냐 B냐 둘 중에 하나 택일해달라고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고 나는 선택권도 없으니까 제3자한테 물어보세요. 제3자한테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은 자, A예요 B예요 그랬더니 Why don't you ask somebody 이런 형태의 답변도 여러분들이 선택 의문에서 접하실 수 있는 내용의 답변이고요. 예, 그냥 평소문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You should ask somebody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이러지 말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도 선택 의문에서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A 할래요? B 할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 결정을 못 내려서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I haven't decided yet 같은 자 이런 답변들이 예,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으로. 그리고 선택 의문에서 또 빠질 수 없는 답변이 잘 모릅니다 라는 답변. 예, A냐 B냐 택이라고 물어봤는데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또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만에 한번 다시 리마인딩 해보면 I don't know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I have no idea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I'm not sur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채로운 선택 의문에 적합한 답변들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정리해서 사전에 숙지해 놓으시면은요 어떤 내용의 답변이 선택 의문에서 제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C번 선택지의 내용을 이제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B까지 들었죠? is up to you까지. 자, C 들어갑니다. C. That will be great. That will be great. That will be great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답변은 오답이죠. 내용적으로도 오답이고 선택 의문에 적합한 내용의 답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답변이 정답으로 나오려면은 일단 권유, 제안의 의문문에서 정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뭐 하실래요? 뭐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 그런 부류의 일반 의문에서 답변으로 제시될 수 있는 거니만큼 그런 답변, 그런 질문이 아니라면 애시당초 정답으로 고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C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의 It's up to you. 당신한테 달려있어요.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라는 자, 이 B가 정답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27번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뤄보게 될 문제가 바로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음원부터 들어보실게요. Number 30. How often do you hold marketing seminars?
How often do you hold marketing seminars? How often do you hold marketing semiнаrs라고 물어봤는데요. 이 질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문뒤에 how often이 되겠습니다. How often. 자, 이 종종 자주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부사어이지 않습니까? 발음은 how often, F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how often 이렇게 F 발음으로 좀 더 세게 발음하는 원어민도 있고요. T 발음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often, 그죠? 이런 식으로 T 발음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발음하는 원어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how often, how often 두 가지 발음 여러분들이 다 토익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자, 이 how라는 의문사가 뒤쪽에 형용사나 부사를 거느리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이 구성돼서 나오게 되면 자, 이 질문의 경우는 how 다음에 등장하는 형용사, 부사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말이죠. 자, 뒤이은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이 다 놓치는 최악의 경우에서도 이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how often까지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질문은 구체적인 횟수, 빈도를 묻는 질문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어서 How often do you hold marketing seminars? 개최하다, 열다라는 뜻의 hold라는 동사까지 여러분들이 잡아 들으신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몇 번이나 개최하는지, 몇 번이나 여는지 개최 횟수를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지간히 막기가 아니면은요. How often do you hold marketing seminars? 그렇죠. 마지막에 seminars라는 이 말도 여러분들이 아마 잡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100% 다 여러분들이 잡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seminars죠. 알 발음이 죽어요. 한국 발음은. 그래서 seminars가 아니고요. seminars 이렇게 알 발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키워드가 핵심 뭐가 how often, hold, seminars 이런 단어들이죠. 세미나를 몇 번이나 얼마나 자주 개최하는지 세미나 개최 횟수 물어보는 질문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고 뒤에 내용 다 놓치셨어도 늘 관건은 이 부분이에요. how often. how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나 how 다음에 나오는 부사까지만 여러분들이 잡아 들으시면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정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A부터 들어볼게요. How often do you hold marketing seminars? A. 자, A 들어갑니다. He goes shopping once a week. He goes shopping once a week. He goes shopping once a week라고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대명사 오류라고요. 파트에 정형화된 오답 패턴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에 특정한 남자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he가 나온다는 것은 어폐가 있죠. 특정한 남자가 질문에 언급된 바 없는데 그 남자를 지칭하는 대명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어폐입니다. 자, 그래서 He goes shopping once a week.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쇼핑 갑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he라는 대명사 들었을 때 바로 오답으로 솎아내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솎아냈어요. 그러면은 100점입니다. 아주 100점짜리 청해를 하신 거예요. 자, A는 오답이고요. 자, 이어서 선택지 B로 들어갑니다. B. I'll have to check. I'll have to check. I'll have to check.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알아봐야 돼요. 얼마나 자주 개최하는지 세미나 개최 횟수, 정확한 횟수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I'll have to check이죠.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에서 check이라는 동사가 들리게 되면 10중 8구 그 정보를 내가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 알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니까 이 check이라는 동사가 들렸을 때 내가 앞에 내용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얘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세미나가 얼마나 자주 개최되는지 구체적인 빈도, 횟수를 잘 몰라요 라는 I don't know에 해당되는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의 내용을 들어볼게요. C. I drive by the market every day. I drive by the market every day. I drive. 저는 운전합니다. 글쎄 운전한다는 얘기가 세미나 개최 횟수 물어보는 질문에서 나올 법한 동사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I drive by the market every day라고 그랬죠. 매일같이 운전해서 시장을 지나쳐갑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적으로 전혀 상관없죠. 오답인데 이 선택지가 나온 이유는 질문에 뭐가 나와 있어요? 마케팅이 나와 있죠. 여기 마켓이 나와 있고 대표적인 유사 발음 어휘 함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 발음 어휘 함정이 포함된 그리고 물론 당연히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는 C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how often question이 나왔기에 제가 조금 더 사족을 좀 붙여보자면은요. 이 how often은 빈도수나 횟수 물어보잖아요. 그럼 빈도수나 횟수와 관련된 정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답변이라는 건 구체적인 횟수나 빈도수를 알려주는 거지요. 이를테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2 times a month, 예, 한 달에 2번 개최합니다 라든가, 뭐 이를테면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그죠? 물론 2번 한다고 그럴 땐 2 times도 되지만 twice도 돼요. twice a week,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빈도수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평이한 난이도의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횟수를 그 한 번 개최하고 다음번 개최할 때까지 그 사이에 시간의 간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횟수를 언급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자주 마케팅 세미나를 개최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거든요. Every 6 months. 예, 반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해서 every 다음에 시간 명사가 나오는 형태로서 답변이 제시될 수 있어요.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정답의 형태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구체적인 횟수를 언급하지 않고서도 정답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I'll have to check.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혹은 let me check.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또 how often에서 나올 수 있는 고난도 답변 중에 하나가 글쎄요, 정해진 거 없어요. 예,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해서 whenever it is necessary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들은 그냥 통으로 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바로 how often이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whenever it is necessary 이렇게 선택지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바로 정답이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 없이 바로 정답을 선택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답변에 대한 빠른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이런 답변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 정답 B번에 I'll have to check이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자, 30번 문제 마무리 짓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LC 3회차의 Part 2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주요 문제들 지금까지 리뷰해 봤는데요. 자, 이 리뷰도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어서 LC 3회차의 Part 3, Part 4 부분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리뷰하시느라 수고들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